자, 제가요, 아까 촛불 시위가 우리 사회의 부패나 또 경제적인 문제, 양극화 문제, 이런 부분하고도 관계가 있다 이랬는데요. 이 미국의 뉴욕 타임스가요,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이어진 한국의 정치적 혼란을 제도적 부패, 즉 시스테믹 커럽션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도적 부패는 부패가 보편화하다 못해서 체계화된다라는 것을 일컫는 개념으로 한국의 부패가 만연했다라는 질책인 셈이다라고 언론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 탄핵 8월달에 있었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리고 하야 압박을 받는 주마 남아공 대통령의 예를 들면서 많은 정부가 부패 스캔들 때문에 붕괴하는 현상의 배경으로 제도적인 부패를 들었습니다. 자, 제도적 부패는요, 부패가 많고 심각해 한 국가의 경제적 정치적 시스템의 일부가 되며 더 강해지면 국가 전체 시스템을 감염시켜서 정직한 사람조차 부패한 행동을 하게 만든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제가 이 정권 초반부터 박근혜 정권은 유일하게 잘할 수 있고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부패 척결이다. 부패에 몰두해서 한국 사회를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투명하고 한마디로 청렴하게 만들면 그것만으로도 박근혜 대통령은 퇴임 이후에 광화문에 동상이 설 수 있을지 모른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지 자꾸 경제를 살리니 무슨 쓸데없는 개혁을 하니 또 대기업들이 이야기하는 재벌들 좋아할 만한 그런 규제 완화니 뭐 원격 의료니 뉴스테이니 부동산 정책이니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숱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하고도 너무 몰두하지 마라. 저 나라는 기본적으로 부패가 만연한 나라라고 제가 목이 터져라고 말을 했습니다. 요즘 저보고요, 감히 배신을 언급을 하는데 사람들 중에 빡봐드리겠죠. 배신요, 개인적인 배신의 개념은 없습니다. 다만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안 해야 될 일을 했기 때문에 제가 박 대통령한테 마음을 버렸습니다. 자, 어떻게 박 대통령이 부패할 수 있느냐, 이건 제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지 못했던 개념입니다. 저는 박 대통령이 모범적으로 기부를 하고 정말 무소유를 간다라는 사람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남긴 짭짤한 유산들을 가지고 있지만은 적어도 탐욕스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와서 생각을 하면 최순실의 재산과 그 일가의 재산과 박 대통령 간에 뭐가 다른 것인지 저 스스로도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부패를 저지른 부분에 대해서 쏘갔다라고 최순실한테 전가하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해서도요, 저는 의문입니다. 차라리 국민 앞에 모든 것이 내 탓이다라고 용서를 구하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부패가 이렇게 만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도저히 용납이 가지 않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더 썩어버리게 만들었냐는 거고, 청와대를 부패의 온상으로 만들어버렸냐, 그리고 주요 공직자들을 부패에 동원시켰냐, 그리고 저항하는 공직자들을 옷을 벗겼냐, 그리고 기업에다가 오히려 한술 더 떠서 추가적으로 부패스러운 제안을 하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용납을 하라는 말입니다. 보스턴 대학의 경제학 교수인 레이먼드 피스먼은 최근 여러 나라에서 벌어지는 부패 스캔들을 개인적인 잘못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는 오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제도적 부패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부패한 지도자를 옹호한다기보다는 더 큰 틀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게 그의 지적입니다. 그는 제도적으로 부패한 나라에서는 부패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점이 움직여 새로운 균형을 찾는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부패하지 않은 나라에서는 뇌물을 주는 행위로 얻는 이익보다 비용이 대가가 더 크기 때문에 균형이 부패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부패한 나라에서는 뇌물의 대가가 비용보다 크기 때문에 비용 수익 균형점이 부패 쪽으로 이동한다는 겁니다. 내가 100만 원의 뇌물을 주고 200만 원의 이득을 얻는다면 뇌물을 주겠느냐 안 주겠느냐?
부패한 나라에서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깨끗한 나라에서는 내가 100만 원의 뇌물을 주면 내가 나중에 잡혀서 처벌받고 어쩌고 생각한 다음에 내가 기대할 이익은 3분의 1밖에 안 된다. 30만 원이다. 그러면 돈 안 쓴다는 거죠. 그래서 부패한 나라에서는 비용 수익 균형점이 비용이 수익보다 더 작기 때문에 당연히 부패 쪽으로 이동하고 이런 나라에서는 많은 사람이 부정직한 거래를 한다는 겁니다. 이번에 한번 보세요. 9개 대기업 중에 내라는 데 대해서 안 낸 대기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53개의 대기업이 참여를 했습니다. 심지어 추가적 거래를 한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부패로 말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자, 우리는요, 재벌들이 이재용이가 나는 최순실을 언제 알았는지 잘 모르겠고 그쪽이 협박을 해서 조사하다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내지는 뭐 밑에서 알아서 한 일이고 미래전략실에서 나는 최순실이 말 사주고 뭐 뒷바라지 해준다고 돈 낸 거 모릅니다.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그러고는 제일모직 삼성물산의 합병과 관련되는 국민연금의 말도 아닌 자법에 대해서는 나는 모른다. 정해진 대로 한 거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재용을 말을 보면 부패는 없지요. 근데 실제로 삼성이 저지른 일들은 부패의 대가가 아니고는 설명이 불가능한 일이고 이재용이 모른다는 말을 국민들한테 물어보면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사람이 대부분일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법과 국민의 인식 차이에 큰 괴리가 있고 재벌들은 그런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채 TV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국의 뉴욕타임스는 균형이 부패 쪽으로 이미 이동을 했다면서 2014년 세월호의 안전점검을 피하려고 공무원과 선박 소유주가 공모한 사실, 올 1월 뇌물수수의 파동에 따른 이완구 총리의 사임, 재벌이 관련된 주요 스캔들 등을 부패의 사례로 나열했습니다. 제가 세월호 때 이것이야말로 부패를 척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정관계의 부패를 이걸로 끝을 내자고 얼마나 목이 터져라 이야기하다가 사람 병신됐습니까? 참 목이 아파서 말도 잘 안 나옵니다. 이어 박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독신인데다가 가족도 없어서 부패를 척결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왔는데 박 대통령이 입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딸린 가족이 있습니까? 국가하고 결혼했다 어쩌다. 최순실이 대통령을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금전적 이익까지 챙긴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서 겹겹이 쌓인 부패와 싸우는 대신에 부패 때문에 자신이 물러나게 돼버렸다고 꼬집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요, 겉으로는 비정상의 정상화, 부패 척결을 집권 초반에 말을 했지만 후반부에서는 그 말 딱 빼버렸습니다. 좀 캥겼는지요. 나중에는 본인이 부패를 매개를 했습니다. 제도적 부패 이론에 따르면 지금의 혼란스러운 한국의 국면은 조심스럽지만은 좋은 뉴스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부패를 추가하고 지도자에게 책임을 추궁한다면 부패의 균형이 다시 원점으로 부패 쪽으로 기울은 이 수익과 비용의 관점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려면 수사를 맡은 검사와 관련 기관이 충분히 독립한 상태에서 부패 관련 공무원들을 조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콜로라도 정치학과 교수인 크리스토퍼 스테퍼스 교수는 부패 수사 검사들을 정직의 섬이라고 부르면서 이들의 권한이 부패를 뿌리 뽑을 정도로 충분하지 않지만 시민사회와 연결된다면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말에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검찰, 이번에 우병우가 얼마나 검찰을 잡고 장난을 쳤는가 하는 사진으로 다 보셨지요? 자, 검찰 수뇌부들은 다 넘어가서 결국 뇌물죄를 엮지 못하고 우병우도 제대로 못 엮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입장에는 촛불 겁이 나서 의식해서 안 하려는 하는 수사를 처음에는 뭐 몇 명에 3명에서 점점 늘려서 나중에는 뭐 수십 명까지 늘리고
또 흉내를 좀 내서 마침내 뇌물을 뺀 나머지 증권 남용이나 강요해서 대통령을 공모 혐의로 이렇게 피의자처럼 엮었는데요. 이 부분도 거리에 압력이 없었다면 그렇게 안 했을 거라고 봅니다. 결국 이 말이 맞는 것이요. 부패 수사 검사들이 한국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저는 특검이 마지막 보루고 국정조사도 거기에 돕는 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계속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헌재에서는 뇌물도 탄핵 인용의 하나의 주요 사유가 돼야 됩니다. 지금요, 박 대통령이 살고 죽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살아야 됩니다. 이번 사태로 얻는 게 있어야 됩니다. 얻는 게 있으려면요, 이번 사건과 관련된 숨겨진 모든 진실이 낱낱이 드러나고요, 거대한 성역도 죽을 수 있다는 걸 보여야 됩니다. 삼성이요, 부패 혐의로 개망신을 당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사회입니다. 그들에게는 법이 작동하지 않고 그들 앞에 가면 검사고 판사고 다 허물허물해지고 돈으로 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고, 자, 이번에 한번 보세요. 박 대통령한테 다 덮어 세워버리고 삼성이 빠져나간다. 저는 한국의 대기업의 예로서 삼성을 들었을 뿐입니다. 저는 대기업에 적대감 없습니다. 잘 성장하고 돈도 더 많이 벌고 일자리 더 많이 만들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법 앞에는 법은 지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이 사태가요, 최순실한테 다 몰아버리고 박 대통령 최순실한테 속은 사람 되고 나머지는 억지로 겁이 나서 돈 뜯겼고 이러고 끝! 이렇게 닫아버리면요, 대한민국 이 사회에서 이 사건에서 얻은 것이 하나도 없는 나라가 됩니다. 그런 나라에 여러분 살고 싶습니까? 그래서요, 나중에 설사 사면을 해주더라도 박 대통령 문제는 끝까지 가야 되고, 중간에 퇴진하라, 즉각 퇴진하라, 명예로운 퇴진을 주장하고 이선욱퇴 주장하는 야당들이 정말 나쁜 놈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지요. 대선 한두 달 먼저 치르는 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당신들 빨리 집권해서 또 도둑질 해먹으려고 그러는 겁니까? 나는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돈이 널렸는데 온 사방에 빨리 대통령 가야 되는데 탄핵까지 뭉개고 앉아 있으니 대통령 가는 시간이 늦어져서 호주머니 돈을 못 채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면요, 정말 야당 그따위 소리 하지 말고 모든 법적인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이번 사건과 관련된 부패의 뿌리가 캐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뿌리는 숨어있는 채 위에 잘라버리면 또 부패의 싹이 돋아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야당은 왜 그런 부분에는 무관심합니까? 곧 있을 대선에 돈 대줄 물줄라서 그런 겁니까? 재벌들이요? 한 언론이요, 참 싸가지 없는 친박이라는 제목 하에 친박계 중진 A한테 총선을 앞두고 올해 말입니다, 공천 희망자가 줄을 댔고 공천 헌금도 갖다 줬는데 미역국을 먹어서 분했든지 다섯 의원을 지낸 지인을 찾아가 하소연하니까 그 지인은 A가 공천을 못 받은 사람에게는 돈을 돌려줬다라는 얘기를 출마 희망자로부터 들었다면서 내게 말하는 걸 보니 공천 헌금을 주고받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눈치였다, 이랬고요. 또 친박 중진 B는 최순실이 손을 댄 동계올림픽 이권 사업에 숟가락을 얹어서 그 사업과 관련되는 중요한 시설공사를 따냈다는 겁니다. 또 다른 C는 신동빈 롯데 회장으로부터 50억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고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자, 형제아는 이미 수십억을 받았다라는 혐의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정무수석을 하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 부패가요, 구조적이 아니라고 보십니까? 저는 진짜 구조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좀 깨끗해졌어요. 옛날처럼 뭐 관공서 가가지고 봉투에 돈 내밀고 이렇게 교통 위반했을 때 잡혔을 때, 예? 만원짜리 내밀고 이런 일은 거의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나 하급 공무원들은 깨끗해졌어요. 어디가 부패해졌느냐? 이 사회의 상류층들, 그리고 대기업들, 그리고 정치 권력의 핵심에 있는 정치인들, 이거는 여야 할 것 없이 몽탕 썩어버렸고 고위 관료들도 몽탕 썩었습니다. 3인방과 최순실이 한마디로 인사를 좌지우지했다면 거기 언급된 경찰 간부나 검찰 간부나 이런 사람들은
뭘 했겠습니까? 한 야당 의원은요,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가 현금으로 만들어져서 우병우 민정수석 하고 있을 때 민정수석실에 전달되었다라는 의혹까지도 제기를 했습니다. 물론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회 곳곳에 말입니다. 지금 장관하겠다고 총리하겠다고 청문회 나온 사람들 행태들 한번 보십시오. 기본적으로 그만큼 부패한데요. 안 나온 것은 얼마나 많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정권에는 3인방 통하면 된다, 최순실 통하면 된다 했으니 온 사람들이 거기 몰려가서 돈가방 들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총선 공천을 할 때는 또 돈가방 들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간 사람 정원도 나오지 않습니까? 올림픽을 한다고 정말 국민적 자랑거리로 올림픽을 하는 게 아니라 도둑질해 먹으려고 올림픽 유치한 것밖에 지금 더 됩니까? 창조경제문화융성이라고 정권의 캐치프레이즈가 그들의 도둑질해 먹는 대상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배임 횡령 탈세를 수천억씩 하고도 돈 주면 풀려납니다. 사면 없다고 본인 입으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TV 나갔어요. 몇 조를 내고 나가라 해라고 차라리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요, 재벌 회장이 배임 횡령 탈세를 하면 액수 곱하기 한 10 해가지고 돈으로 메꾸는 게 차라리 낫다. 기왕에 풀어줄 바에야. 그러면 개인적으로 돈 받아 처먹는 일은 없이 그 돈 세금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서민들 담배값 올려갖고요, 몇 조씩 뜯으면서요, 재벌들한테는 개인적으로 뜯어먹고 풀어줍니까? 정말 더러워서 말이 안 나오는데요. 이 나라요, 미국의 뉴욕타임스가 정말로 올바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체계적으로 썩어버린 나라다는 겁니다. 이런 나라에서 살아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끝을 좀 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이대로 두면 방법이 없습니다. 위에가 다 썩어버렸어요. 제가 과장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거를 한번 뒤집자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